80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성수는 호숫가를 바라보며 골프채를 천천히 휘둘렀다. 백발이 바람에 살랑이는 사이로 엘리제 실버타운의 웅장한 클럽하우스가 눈에 들어왔다. 유럽풍 석조 건물들이 호수를 둘러싸며 병풍처럼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아버지,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골프도 매일 치실 수 있고 같은 연배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2달 전 아들 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40이 넘은 아들은 사업에만 매달려 있었고 며느리와 손자들도 자신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다. 명절에나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그들에게 성수는 그저 처리해야 할 문제 중 하나였을 뿐이다. 어서 오십시오, 성수님. 클럽하우스 테라스에서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70 중반의 박 회장이 와인잔을 들고 손짓하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정원 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 골프는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막 프랑스 와인을 개봉했는데요. 성수가 다가가자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이 미소로 맞아주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치즈와 캐비어, 그리고 은빛 촛대가 놓여 있었다. 저녁 노을이 호수에 비치는 가운데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여기 오시기 잘했어요. 도시에서 혼자 사시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김 여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어딘가에는 성수와 같은 외로움이 서려 있는 듯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건배사가 계속 오갔다. 하지만 성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연출한 무대 같은 느낌이랄까. 밤 11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수는 복도에서 희미한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달빛만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프장은 고요했지만 저 멀리 숲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다. 성수는 커튼을 닫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이 때문에 헛것을 보는 것일 게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새벽 3시 성수는 또다시 발자국 소리에 잠에서 깼다. 똑똑똑.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하지만 문틈으로 내다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일주일째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야간 순찰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규칙적이고 조용했다. 마치 맨발로 걷는 것 같은 소름 끼치도록 섬뜩한 소리였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네요. 아침 식당에서 마주친 간병 팀장 정 씨가 성수의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예리했다. 마치 성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나 봅니다. 성수가 대답하자 정 팀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적응 기간이 있으시니까요. 곧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 말에는 어떤 경고가 담긴 것 같았다. 성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점심시간 성수는 식당에서 새로운 입주민을 만났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최노인이었다. 반백의 머리에 인자한 인상을 가진 그는 성수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저도 이번 주에 들어왔어요. 서로 의지합시다. 그러게요. 여기 적응하기 쉽지 않네요. 성수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최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둘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다. 최 노인은 자신도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실버타운의 이상한 분위기에 대해 비슷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사흘 뒤 최 노인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최 어르신은 어디 가셨나요? 성수가 식당 직원에게 물었다. 아, 본가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요. 직원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 짐을 싸는 모습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없던 사람처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그날 오후 성수는 최 노인이 머물렀던 201호실 앞을 지나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미 새로운 명패가 붙어 있었다. 박영수라는 이름이 적힌 황동 명패가 마치 애초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녁 시간 정원 파티가 열렸지만 성수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입주민들이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공허하게 들렸다. 그때 골프장 너머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손전등 같은 것이 나무들 사이를 이리저리 비추고 있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저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성수는 쌍안경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흰 가운을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땅을 파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최 노인의 실종,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지금 목격한 이상한 광경.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는 듯 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닫았다. 이제 확신이 섰다. 엘리제 실버타운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다. 다음 날 오후 성수는 골프를 핑계로 클럽하우스 주변을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다. 최 노인의 실종 이후 며칠간 잠을 설치며 계속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다. 클럽하우스 뒤편에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창고 건물이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진 단층 건물로 골프용품 보관소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다. 그런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주위를 둘러본 후 성수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예상했던 골프용품 대신 파일 캐비닛과 책상들이 놓여 있었다. 사무실 같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엘리제 실버타운 입주 규약 마이너스 내부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처음 몇 장은 일반적인 내용이었다. 시설 이용 방법, 식사 시간, 청소 서비스 등. 하지만 뒤로 갈수록 이상한 조항들이 나타났다. 제15조 가족 방문은 사전 승인 후 월 1회,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제18조 외출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허용하며 사전 신고 필수. 제23조 시설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적합자는 즉시 퇴거 조치한다. 성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런 규칙들은 입주할 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들 민호도 모르는 내용일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장이었다. 퇴거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 2년간 이곳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소 30명은 넘어 보였다. 그런데 퇴거 사유란에는 모두 똑같은 내용만 적혀 있었다. 가족 요청에 의한 자발적 퇴소. 성수는 손가락으로 명단을 따라 내려가며 읽었다. 김철수, 박영희, 이만수. 모두 7글자로 된 평범한 이름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퇴거 후 연락처나 이주 지역 같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거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성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정 팀장이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 골프채를 찾다가. 성수가 얼버무리자 정 팀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골프용품은 클럽하우스 1층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성수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앞으로는 실수하지 마세요.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정 팀장은 성수가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리고 성수가 읽었던 서류들을 재빨리 정리하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성수는 다른 입주민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모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거나 웃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 같았다. 여러분, 내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정 팀장이 공지했다.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매주 상담을 받으시게 됩니다. 의무 참석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입주민들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성수만 혼자 불안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그날 밤 성수는 창문에 커튼을 치지 않고 밖을 내다봤다. 골프장 너머 숲에서 또다시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무엇을 묻고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성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사흘 후 성수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정 팀장이 외부 회의로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성수는 직원 사무실이 있는 본관 2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다. 성수는 조심스럽게 정 팀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각종 관리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입주민 관리 파일들이 놓여 있었다. 성수는 재빨리 서랍들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두 번째 서랍에서 두꺼운 앨범을 발견했다. 입주민 기록 -2022만 2024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꺼내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입주 당시의 사진들이었다. 모든 노인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클럽하우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눈빛이 밝고 활기차 보였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달 후 촬영된 사진에서는 미소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3달 후에는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들이었다. 성수는 한 노인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김철호라는 이름표가 붙은 70대 남성이었다. 입주 첫날에는 골프채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2달 후 사진에서는 미소가 굳어져 있었고 4달 후에는 눈빛이 완전히 공허해져 있었다. 마지막 사진에서 그는 거의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노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박순자 할머니는 입주 초기에 화사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축 처지고 표정이 일그러져 갔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모습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사라진 최 노인의 사진이었다. 그도 처음에는 성수와 대화를 나누던 때와 같은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촬영된 마지막 사진에서는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다. 무언가 끔찍한 것을 목격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성수는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다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 입주 첫날 클럽하우스 앞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때의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대에 찬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어떨까?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미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뭔가 재미있는 것 보고 계시나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성수는 펄쩍 뛰었다. 정 팀장이 문 앞에 서서 차갑게 미소 짓고 있었다. 언제 돌아온 것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저는 그냥 성수가 말을 더듬자 정 팀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 입주민분들의 추억을 보고 계셨군요.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생활에 적응하시는 모습이 보이시죠? 적응이라고? 성수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다. 저 공허한 눈빛들을 적응이라고 부르다니. 그런데 성수님, 요즘 너무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창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 팀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 예정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수님이 첫 번째 순서시군요. 성수는 앨범을 책상에 내려놓고 일어섰다. 정 팀장의 시선이 따갑게 등을 쫓아왔다. 걱정 마세요. 금방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들렸다. 성수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다. 이곳에서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자신도 이미 그 과정 속에 들어와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다. 상담까지 1시간 남았다. 성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방으로 돌아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상담실은 본관 지하 1층에 있었다. 성수가 들어서자 중년의 여의사가 온화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성수 어르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이민정 원장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다. 성수는 의자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주사기와 약병들이 정리된 의료진이 놓여 있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환청이나 환시 같은 증상은 없으신가요? 이 원장의 질문에 성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밤에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때문에. 아, 그건 말씀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세요. 노화로 인한 청각 이상이죠. 이 원장은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다. 성수는 그녀의 손끝을 유심히 지켜봤다. 환청, 망상, 의심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그런데 최 어르신은 정말 본가로 돌아가신 건가요? 성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원장의 손이 잠시 멈췄다. 물론입니다. 가족이 데리러 오셔서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분과 친해졌는데 인사도 없이 가셔서. 어르신들은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워지시죠.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성수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노인성 질환으로 치부하려 하고 있었다. 상담이 끝난 후 성수는 저녁 산책을 핑계로 골프장으로 나갔다. 해가 지면서 언덕 너머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골프장 끝자락에 있는 작은 숲으로 들어가니 속삭임이 더 선명해졌다. 나뭇잎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17번째. 처리 완료. 가족들은 의심하지 않는가?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모두 자발적 퇴소로 처리됐으니까. 성수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두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나는 정 팀장이고 다른 하나는 이 원장 같았다. 새로운 성수라는 노인이 문제야. 너무 많은 걸 알아채고 있어. 걱정 마라. 오늘 상담에서 확인했는데 곧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치매 초기 진단을 내렸거든. 성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치매 진단은 거짓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이번 달 안에 처리해야 해. 감사가 있을 예정이거든. 알겠어. 다른 애들처럼 약물 투여 후 숲 뒤편으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성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발 아래 마른 나뭇잎이 바스락거리자 대화가 중단됐다. 누가 있나? 성수는 재빨리 골프장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골프채를 휘둘렀다. 잠시 후 정 팀장이 나타났다. 성수님, 이런 늦은 시간에 골프를 치시나요? 날씨가 좋아서 잠깐 나왔습니다. 정 팀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성수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날 밤 성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자정이 넘어서자 또다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이번에는 복도가 아니라 건물 밖에서였다. 창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한 명의 노인을 부축해 숲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노인은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다. 3층에 살던 한 할아버지 같았다. 성수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엘리제 실버타운은 단순한 노인 요양시설이 아니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을 모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제거하는 곳이었다. 사회에서 잊혀진 노인들의 유배지이자 무덤이었다. 내일이면 자신의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 성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과연 민호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아니면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수는 절망적인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곳에서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벽 4시 성수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다. 지갑, 약, 그리고 어제 몰래 촬영한 사진들. 담장을 넘어 탈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짐을 쌀 수가 없었다.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버지, 오늘 오후에 면회 갑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성수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왜? 혹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일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다. 만약 민호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성수는 탈출 대신 하루만 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오전 내내 성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하고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정 팀장과 이 원장의 시선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오후 2시 민호가 도착했다.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조용한 정원 벤치에 앉았다. 아버지,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어요. 민호의 첫마디에 성수는 놀랐다. 사실 이곳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입주민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냐?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 삼촌이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최 삼촌? 성수는 깜짝 놀랐다. 최 노인이 민호의 지인이었단 말인가? 최 삼촌은 아버지 회사 후배분이에요. 제가 이곳을 추천드렸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오늘 증거를 수집하러 왔어요. 아버지, 이곳에서 이상한 일을 목격하신 적 있나요? 성수는 지난 한 달간 경험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밤마다 들리는 발자국 소리, 사라진 입주민들, 숨겨진 규약, 사진첩의 비밀, 그리고 어제 들었던 충격적인 대화까지.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정 팀장이 다가왔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성수님께서는 상담 시간이에요. 잠깐만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성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떤 계약서요? 저희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는데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성수가 보지 못했던 진짜 계약서였다. 이상하네요. 저희가 받은 계약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원장도 급히 나타났다. 문제가 있나요? 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죠?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정 팀장과 이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제 아버지가 목격한 것들이 오해라고요? 민호는 계속해서 경찰의 상황을 설명했다. 사라진 입주민들, 위조된 계약서, 강제 치료 등의 내용을.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그들은 성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설 전체를 수색했다. 지하 창고에서는 입주민들을 통제하는 불법 약물들이 발견됐고 숲 뒤편에서는 더 끔찍한 증거들이 나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민호가 성수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다. 내가 와줘서 다행이야. 성수는 처음으로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란 아무리 멀어져도 결국 서로를 구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저녁 노을이 호수를 물들이는 가운데 성수는 민호와 함께 실버타운을 떠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유롭게. 아버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안락한 노후는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